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궁금증을 똑소리 나게 해결하는 똑소리보험의 한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드디어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5세대 실손 관련 신문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세대 실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보장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5세대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출시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5세대 실손 관련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 피보험자 수는 4,048만 명, 공제조합을 제외해도 3,815만 명으로 사실상 국민의 민영 건강보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분명했습니다. 과도한 의료 이용, 반복적인 비급여 치료, 그로 인한 가파른 보험료 인상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고 오랜 논의 끝에 정부가 선택한 해법이 바로 5세대 실손보험입니다. 그동안 여러 추측이 난무했지만 이제는 상품 설계의 윤곽이 명확하게 공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 규정, 입법 예고 내용을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큰 병은 지켜주고 자주 가는 병원비는 가입자가 더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중증 의료비는 강화되고 정비됐습니다. 급여 입원은 본인 부담 20%를 유지합니다. 중증 비급여는 연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상급 종합병원 입원 시 본인 부담 상한 500만 원이 도입되었습니다. 즉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큰 병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전장치가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비중증 반복 치료는 축소됩니다. 비급여 보장 한도는 연 1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입원과 통원 모두 본인 부담률은 50%입니다. 통원 시 최소 자기부담금은 5만 원입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근골격계 주사 치료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한 것 같아요. 실손은 이제 통원 관리용 보험이 아니라 큰 병 방어용 보험이 됩니다. 그렇다면 5세대 실손은 누구에게 불리할까요? 5세대 실손은 다음에 해당되면 체감되는 손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병으로는 치료를 많이 안 하지만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통증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는 분들, 허리, 무릎, 어깨처럼 만성 근골격계 치료가 있는 분들, 통원 위주로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께는 보험료 30%가 인하된다 해도 큰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쓸 때마다 본인 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각 세대별 가입자들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먼저 1세대, 2세대 초기 가입자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실손을 다시는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의 상품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자기 부담이 낮고 급여와 비급여를 폭넓게 보장하며 도수치료와 주사치료까지 포함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병원 이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5세대 전환 시 보장 체감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해서 무조건 유지가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실손 보험료만 월 10만 원 이상 납부하고 계시고 병원 이용이 거의 없으며 비급여 치료도 사실상 받지 않는다면 보험료 부담과 보장 효율을 현실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가입자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갈아탈까 말까가 아니라 이 좋은 조건을 언제까지 유지할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자, 다음은 3세대, 4세대 가입자입니다. 3, 4세대 가입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자기 부담금이 있고 비급여 관리가 들어가 있으며 보험료도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재가입 시점이 오면 자동으로 5세대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이 고민해야 할 건 유지냐? 전환이냐? 이게 아닙니다. 실손의 혜택은 계속 줄어들 테니 대체할 보험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5세대 실손 출시 전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2, 3년간의 병원 이용 패턴을 정리해야 합니다. 도수치료, 주사치료, 통원 빈도, 입원과 통원의 비중을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걸 모른 채 전환하면 선택이 아니라 후회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실손의 보장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5세대 실손은 치료비 일부를 보조하는 보험입니다. 진단비, 치료비, 반복치료 대비 보장이 없다면 실손 구조가 바뀌는 순간 우리 집 가게의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험 전체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실손 중심 구조에서 진단, 치료 중심의 구조로 바꾸는 것. 이게 이번 5세대 실손 개편의 진짜 숙제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막연하게 5세대 실손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5세대 실손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2세대는 병원 이용이 많다면 유지가 유리하고 이용이 거의 없고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비교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4세대는 전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손의 보장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핵심 관건입니다. 그래서 5세대 실손은 갈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실손이 줄어든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5세대 실손 출시는 이 보험을 줄이려는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실손을 중증 의료비 중심으로 되돌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기준 없이 전환하면 손해고 기준 없이 유지해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5세대 실손은 누구에게나 불리하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내 병원 이용 패턴, 내 보험의 구조, 내 재정 상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지 않고 결정하는 순간 그건 선택이 아니라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똑소리 보험은 실손보험 관련 세대별 장단점을 정리하고 약관 분석도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손전환 관련 고민이신 분들은 똑소리 보험으로 연락을 주시면 갖고 계시는 실손에 대한 분석도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전환을 하신다면 어떤 부분에 누수가 생기는지도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인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